우리 중 2-2학기에서는 뭘 배우냐면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면 돼. 2-2에서는 우리 도형에 대해서 배우거든. 이제 기하라고 하지. 그래서 1, 2 3단원은 지금 전부 다 도형이고 4단원이 이제 확률이 되는 건데 요건 약간 별도야. 그치? 사실 주원이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기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게 특히나 요거하고 요거. 정말 고등학교 때가 많이 쓰는 거지, 그치?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첫 단원에서 뭐 배우냐면 삼각형 배우고 두 번째 단원에서 뭐 배우는 거지? 사각형인데 얘도 사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성질을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되는 거지, 그치? 성질을 외우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 다음은 외심과 내심,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에서 평행사변형과 여러 가지 사각형들의 뭘 배우는 거냐면, 뭐 특징이라고 하면 또 특징이지, 그치? 특징을 이제 배우는 거고, 문제는 또 뭘 물어봐? 특징을 물어보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치? 이등변은 말 그대로 어떤 거냐면 이게 등이 어떤 등자냐면 제대로 적어볼게. 이게 같을 등자지.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어떻다는 거지? 이렇게 같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밑각의 크기도 어때? 얘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를 걔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지. 별거 없지, 그치? 용어. 오케이, 끝. 그래서 성질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밑각의 크기가 같다.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밑각의 크기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왜냐면은 요게 바이 중 1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수직을 한번 내려볼게. 이렇게 수직을 내려보면은 얘가 중 1-2에서 뭘 이용할 거냐면 합동을 이용할 거거든. 합동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 변의 길이를 공유하고 있지. 어떤 삼각형?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변의 길이를 공유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은 S 하나 확보. 그 다음에 또 여기 변의 길이 어떻게 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인 것도 어떻게 하고 있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SAS 합동이지? 따라서 여기 각도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요게 성질 하나. 되게 당연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뭐냐면 요거.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는 건데, 여기를 만약에 정확히 같은 각도로 등분하게 되면은 여기가 반드시 뭐로 떨어진다는 거지? 수직으로 떨어지고 얘네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한다가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정말 중요한데, 그게 이제 증명이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합동인데 어떻게 합동이냐면 얘를 이등분선으로 각을 2등분하는 걸로 그었으니까 일단 각 두 개가 어때? 똑같지? A 하나 확보. 변의 길이가 어때 지금? 같지? S 하나 또 확보.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여기 또 변의 길이 또 하나가 어떻지? 같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또 합동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지, 그치? 합동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여기 변의 길이가 어때 지금?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여기도 이제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90도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됐지? 그러니까 주원이가 외워야 되는 건 이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여기 밑변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수직 이등분한다. 근데 수직 이등분한다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말을 분석해 보자. 수직 이등 등분, 그치? 수직은 각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는 뭐지? 두 개로 등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같이 똑같이 나눈다. 이게 성질이지,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해.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이게 180도인 게 증명이 돼서 90이 되는 건데, 뭐 어쨌든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이제 반대로 물어보는 거지. 아까 전에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각이 같은 거지, 그치? 근데 반대로 말하면 각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변이 또 같게 된다가 되는 거지. 왜냐면은 걔가 또 합동으로 증명이 되는 게, 봐봐. 얘가 일부러 또 이제 각이등분선을 긋게 되면, 아까 전에 각이등분선을 긋게 되면은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 각도가 어때? 지금 똑같지? 그러면은 A가 몇 개 확보되냐면 A가 2개가 확보가 되는 거지, 지금. A가 2개 확보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S가 있는데, S가 여기 공통이지, 공통. 두 변이. ASA 합동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변의 길이가 여기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증명이 서로를 증명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됐지? 오케이. 그래서 또 가보면 쭉쭉 직각삼각형의 합동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중 1-2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왜냐면 중 1-2에서 뭐 배웠냐면 SA, S 배우고, 그 다음 뭐지? ASA, 그 다음 뭐지? SS? S.
이걸 배우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 뭐 할 거냐면 얘가 RHA 또는 RHS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빗변의 길이지, 그치? S 그리고 한 예각이지, 그치? A 그 다음에 걔가 이제 두 직각삼각형은 합동이다가 되는 건데 요거를 한번 봐줄게. 뭐냐면 그 RHA니까 R이 뭐냐면 여기 직각 그리고 H가 뭐냐면 여기 공통 빗변 그 다음에 A가 뭐가 되는 거지? 앵글 해가지고 얘가 각이 되는 거지. H가 하이포테너스 이거고 그리고 앵글 라이트 앵글 R이 그러니까 RHA는 걔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직각이고 빗변 각이 하나 같으면 걔가 두 개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합동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뭐랑 똑같은 거냐면 ASA랑 똑같은 거지. 왜냐면 R이 뭐라 그랬지? 직각이라는 각이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A야. 그리고 H가 빗변의 길이지,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돼? S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SA가 되는 건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1-2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의 합동을 얘기했다면은 여기는 굳이 어떤 삼각형의 합동을 얘기하는 거지? 직각.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오케이. 다시 이등변 삼각형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수직 2등분한다. 그치? 수직 2등분선. 그게 중요한 거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다시 RHS 합동 같은 경우에도 얘도 마찬가지야. R이 뭐지? 라이트 앵글 해가지고 얘가 직각이 되는 거고 H가 하이포테너스 그러면은 걔가 H 그 다음에 S. 근데 R은 각도고 S는 얘가 뭐가 되는 거지? 변이지, 그치? H도 뭐가 되지? S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SAS랑 똑같은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얘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 직각. 그리고 당연히 학교에서 주원이나 학교에서 안 나오긴 하지만 서술형에서 뭐가 나오는? 서술형을 쓰게 되면 ASA로 써야 될까? RHS로 써야 될까? RHS. 당연히 이렇게 써야 돼. 이거 안 쓰면 틀리게 해. 좋아. 그 다음에 각이등분순의 성질이 뭐가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요게 이제 1번을 받아서 그대로 2번으로 오게 되는 건데 이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각이등분선 여기 두 각이 있는데 한 각이 있으면 그걸 두 각 똑같은 각도로 나누겠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거기서 최단거리로 가는 직선을 하나 그어주게 되면 얘가 수직이 되는 거고 수직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은 여기 빗변이 어때 지금? 같지? 요 두 삼각형에서 빗변이 같으니까 H 하나 확보. 자 그리고 직각인 것도 어때? 하나 확보. R, H 하고 각의 이등분이니까 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어디서 쓸 거냐면 뒤에 내심을 이용할 때 이걸 다시 쓸 거야,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얘기해서 두 변에 이르는 길이가 같을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선분을 긋게 되면 얘가 반드시 각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2등분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용하는 거지. 해볼게. 봐봐. 자 여기 길이가 어때 지금? 같지? S 하나 확보. 그 다음에 직각인 거지. R 하나 확보. 그 다음에 여기 빗변인 거지, 그치? 빗변 길이를 두 개가 어떻게 공유하고 있지, 그치? 따라서 RHS 합동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다. 아까는 RHA를 이용해가지고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증명했다면 이번에는 RHS를 이용해서 뭘과 똑같다는 거야? 각이 똑같다는 거를 증명하게 되는 거지. 납득이 되지, 그치? 자 이렇게 지루하긴 하지만 이런 게 진짜 중요해. 진짜. 자 그래서 됐고 필요 없고 다시 쭉쭉. 자 그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우리가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이제 외심을 배우러 가는 거야, 그치? 다시 해보자. 그럼 외심은 뭐지?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가지고 있어. 선생님 어떻게 가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생기는. 자 접하지? 접한다는 거는 어떻게 만난다는 거지?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지, 그치?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를 외접원이라고 하고, 외접원에 뭘 찾는 거냐면 지금 중심을 찾는 거지, 그치? 근데 중심 같은 경우에는 걔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면 주원이가 해야 될 거는 원의 정의가 뭐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이 떨어진 점들의 뭐지? 집합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내 말은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 긋고 중심에서 여기까지 긋고 그리고 중심에서 여기까지 그으면 요 반지름 길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같은 거지, 그치? 요런 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성질들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한번 볼게. 그래서 외심의 성질은 뭐냐면은
일단 정의가 뭐냐면 외접원이라고 하고 외접원의 중심을 이제 외심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아웃센터 해가지고 얘를 주로 이제 그 대문자 5로 나타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질은 요건 되게 쉬워. 2번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이니까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똑같은 거지. 근데 포인트는 이거야. 왜냐면 수직 이등분선은 걔가 한 외심에서 만나는 건데 이 수직 이등분선이 우리 앞 단원에서 뭐에서 배웠지? 그 이등변? 이등분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야. 봐봐. 반지름이 같지, 그치?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여기가 뭐가 돼? 수직 이등분선. 여기도 수직 이등분선. 네. 수직 이등분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외심을 작도하기 위해서는 수직 이등분선에 뭘 구하면 돼? 교점을 그렇죠. 구하면 된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됐고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 또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다른 학생들도 이거 볼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면 호의 길이가 뭐랑 똑같다 그랬냐면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각하고 똑같거든. 이걸 언제 처음 배우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원을 배우면서 처음 배워. 왜냐면 봐봐 어떻게 배우냐면 원이 이렇게 존재할 때 있잖아. 만약에 여기서 각도를 90도만큼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얘는 원의 둘레에서 몇 분의 몇을 차지하는 거지? 요만큼은 4분의 1만큼을 차지하는 거지, 그치? 근데 4분의 1만큼 차지한다는 건 각의 입장에서도 어때? 그게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면은 다시 그럼 여기서 이제 외심의 성질을 하나 끌어내고서 여기까지 와볼게. 뭐냐면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삼각형이 존재해. 삼각형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뭐라고 했냐면 여기 중심에서 보조선을 긋게 되면 중심에서 보조선 그리고 중심에서 보조선 이렇게 긋게 되면은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는 게 어때? 당연하지, 그치? 여기가 x면 여기도 x, 여기가 세모면 여기도 세모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이 성질로부터 일단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x는 일단 90도라는 게 확실하지. 왜냐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지? 180도인데 동그라미도 2개 있고 x도 2개 있고 세모도 2개 있으니까 요걸 다 합친 건 90도가 되는 거지. 사실 지금 이걸 유도하려는 거 아닌데 일단 하는 김에 유도했어. 이게 첫 번째야.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버린 거야. 연장선을 그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중 1-2에서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 그 내각 외각을 많이 쓰지, 그치? 내각 외각이 뭐냐면 증명을 할게. 봐봐, 지금 집중해야 돼. 중요해. 여기 단원 다시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고 여기를 알파라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여기 모르니까 사실 여기를 x라고 할게. 그럼 x가 걔가 뭐가 돼? 180도가 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 녀석은 걔가 뭐가 돼? 18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근데 180 마이너스 x가 뭐냐면 180 마이너스 x가 걔가 알파 더하기 베타와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내각 외각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야. 그걸 이용하면은 자 그걸 이용해서 얘를 증명을 해보면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니까 여기가 뭐가 돼? 2 동그라미 x 더하기 x니까 여기가 뭐가 되지? 2x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각의 몇 배가 되는 거야? 중심각은 2배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나는 이거를 역으로 한번 이용해 볼게. 봐봐. 뭐냐면 얘가 지금 이 동그라미 더하기 2x라는 각도가 차지하고 있는 호의 길이가 뭐냐면 지금 주원이가 보이겠지만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어. 그치? 그치? 근데 요 각과 요 각은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가 있지? 있죠. 얘가 절반이지, 그치? 그래서 요 각의 이름을 알려주면은 얘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중심각이라 그랬지? 근데 얘는 무슨 각이라고 하냐면 얘를 원주각이라 그래. 그치? 그냥 들어보면 돼. 용어를 이건 안 배운 걸 거야. 원주각이라는 용어가 있어. 영상 보면서 복습해야 돼 이거 진짜로. 원주각이라는 용어가 있어. 원주각과 중심각은 관계가 있지. 몇 배 관계냐면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호의 길이를 보기만 하면 원주각을 알 수가 있지. 왜냐면은 호의 길이를 알면 뭘 알 수 있지? 중심각을 알 수 있지. 중심각을 알면 뭘 알 수 있는 거지? 원주각을 알 수 있는 거지.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기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를 한번 우리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이걸 이용해서 자 가보자.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걔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지름을 지난다고 하면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여기 직각삼각형,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요게 제일 중요한데 뭐 한번 증명을 해볼게. 봐봐, 얘는 여기 중심각이 딱 절반을 먹었으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지? 180도가 되는 거지. 근데 방금 전에 이용했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은 얘가 이거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몇 도가 될 수밖에 없어? 90도. 90도가 될 수밖에 없지. 재밌네. 그럼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볼게.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빗변의 중심에 있게 돼. 야, 됐지. 근데 만약에 봐봐, 요게 이거보다 살짝 더 작아지면 걔를 뭐라고 하냐면 예각이라고 하지, 그치? 네. 잠깐만. 그러니까 얘가 살짝 작아지면 걔를 예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얘가 호의 길이가 요만큼밖에 안 먹거든. 그러니까 빨간색보다 어때? 호의 길이를 좀 덜 먹지, 그치? 덜 먹기 때문에 얘는 90도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작아지는 거지, 그치? 네. 맞아?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외심의 위치가 삼각형 내부로 어때?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직각일 때는 빗변을 딱 있게 되는 거고. 납득이 되지, 그치? 하나 그림을 더 그려볼게. 이해를 해봐. 뭐냐면 이번에는 호의 길이가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90도보다 더 커진 각이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지? 둔각이 되는 게 보이지, 그치? 근데 둔각인데 외심은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삼각형이 어디 있어? 바깥에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외심의 위치는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영상을 보면서 다시 복습을 해줘.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 얘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이용했던 거를 다 방금 전에 이제 외심의 성질을 다 증명을 했어. 뭐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90. 아, 90. 그치? 네. 그리고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는 몇 배? 2배. 2배. 원주각과 중심각은 2배야, 2배. 오케이. 자, 그래서 외심이 끝났고 다시 이제 내심으로 가볼게. 내심까지야, 내심까지. 이거 한 통으로 해야 돼. 앞에 거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자, 좀만 참아봐. 아까 전에 외심은 뭐였냐면 외접원의 중심이었지, 그치? 내심은 그럼 뭐의 중심이야? 내접. 내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접원을 한번 그려볼까? 그럼 자 보면은 그래서 접선이라고 하고 요거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원의 접선과 접점을 잠깐 요걸 얘기해봐야 되는데, 접선이 접자가 선생님 뭐라 그랬지 내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용해야 돼. 그래서 내 원 i는 다각형에 내접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접원의 중심을 이제 내심이라고 하게 되는 거지, 그치? 됐지.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삼각형이 있으면 외접원도 있고 뭐가 있다는 거지? 내접원도 존재하게 되는 건데, 내접원을 선생님 한번 그려보면은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걸 이용해야 되거든. 중심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다가 중요한데, 뭐냐면 여기서부터 아까 전에는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았는데 이번엔 어디가 같은 거냐면 이렇게 한 점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그리고 한 점에서 또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 한 점에서 또 어때? 수직으로 만날 때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이제 아까 전에는 외심은 주로 뭘 사용했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사용했지. 이번에는 뭘 사용할 거냐면 RHA와 RHS 합동 다음에 배운 게 뭐였던 거지? 각 이등분선. 그게 이거야.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요 그림에서 그럼 선생님 보조선을 하나 그려볼게. 보조선을 하나 그리면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지금 공통변이 뭐가 되는 거지? 요 녀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H 하나 확보, 그 다음에 R 이미 존재하지? 그래서 R 하나 확보, 그 다음에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어때? 당연히 같지, 원에서는. 그러면 S 하나 확보. 그럼 요 두 삼각형은 합동인 게 증명이 되는 거지, 그치? 증명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가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납득이 되지, 그치? 응.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동이기 때문에 세모.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지? 뭐 이제 별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외접원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외접원은 그러니까 걔가 생길 때 아까 전에 이렇게 있으면 올릴 걸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얘가 중심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긋기로 했지. 그러면은 얘가 무조건 여기하고 여기가 어때? 같은 각이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가 어때? 같은 각이지. 그러니까 얘는 붙어있는 녀석끼리 같은데 얘는 이렇게 반대로 마주보고 있는 녀석들이 같게 된다는 거지.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설명을 한 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그래서 삼각형 내심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 여기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내심에서 만나게 되는 건데,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 아까 전에 외심의 작도는 뭐였냐면 수직 이등분선에 뭐였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다면 여기는 각의 이등분선에 뭐가 되는 거냐면 교점이 되는 거지, 그치? 납득이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내심의 위치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 그래서 내심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각이 똑같기 때문에 다 더하면 절반하면 9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요거를 증명을 해볼게. 요거를 어떻게 증명하냐면 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내심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 동그라미 세모 여기 별표라고 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장선을 그어보자. 연장선을 긋게 되면은 내각 외각 해서 여기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되지, 그치? 여기도 내각 외각해서 여기가 동그라미 더하기 별표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아까 여기서 이용한 것처럼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별표는 몇 도냐면은 걔가 90도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동그라미 세모 별표가 있지?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90으로 바뀌지? 그럼 90 더하기 뭐가 되는 거냐면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는 아까 전에는 원주각이랑 비교를 해주면 원주각은 외심에서의 그 중심각과 여기 사이의 관계는 걔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A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지, 그치? 이번에는 여기가 만약에 A면은 여기 각도는 뭘로 표현되는 거냐면 90도 더하기 2분의 A가 되는 거지, 그치? 좋아, 좀만 참아줘. 거의 다 왔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넓이로 이제 응용이 될 수가 있는데, 얘는 핵심이 뭐냐면 내저번에서의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핵심이냐면 쪼개기야, 쪼개기. 어떻게 쪼갤 거냐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쪼개게 되면은 A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삼각형의 밑변 역할을 하지, 그치? 그럼 여기 색칠된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이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이 되는 거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럼 공통 부분 2분의 R로 묶어주면은 걔가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글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걔가 뭐가 돼? 삼각형의 둘레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둘레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내저번에 삼각형의 내심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지, 납득이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은 요거 길이 관계를 하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길이 관계를 하나 편하게 찾으면 걔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고 해볼게. 이렇게 접한다고 해보면 항상 우리가 줄 때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주거든. 여기가 또 그 각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가 A면은 여기도 다시 할게. 그러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를 A라 그러고 한 변의 길이를 B라 그러고 한 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은 맨날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하냐면 여길 찾으라고 하거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어때 지금? 똑같지? 왜냐면 걔가 RHS 합동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얘를 한 방에 A, B, C를 이용해서 얘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 여기를 알파라 그러면 여기도 알파지, 그치? 여기를 베타라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 베타. 여기가 감마면 여기도 감마. 이걸 다시 표현해보면 A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고, 그리고 B는 뭐가 되냐면 베타 더하기 감마, 그리고 C는 뭐가 되냐면 알파 더하기 감마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지금 뭘 찾는 거야? 알파를 찾는 거지. 뭐를 이용해서? A, B, C를 이용해서 지금 알파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걸 한번 다 더해볼게. 이걸 다 더해보면은 왼쪽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뭐가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몇 개씩 존재하는 거지? 2개씩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알파만 필요하니까 2를 왼쪽으로 넘기면은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는 거거든. 근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있어선 안 돼. 우리는 뭘로 표현돼야 되냐면 A, B, C로 표현되거든. 근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지금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베타 더하기 감마가 B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냐면 B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걔가 알파 더하기 B니까 우리는 알파를 나타내면은 걔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B, 따라서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A 빼기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나는 이렇게 안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면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거든. 요게 뭐냐면 또 한글의 의미를 잡아보면은 둘레의 절반이야. 둘레의 절반에서 누굴 빼는 거지? 마주보고 있는 녀석을 빼면은 걔가 그냥 알파를 바로 구할 수 있어. 봐봐, 또 해볼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 베타를 구하고 싶으면 둘레의 절반에서 누굴 빼면 돼? 마주보고 있는 C를 빼면 되고, 감마를 구하고 싶으면 둘레의 절반에서 누굴 빼면 되냐면 마주보고 있는 A를 빼면 되는 거지. 이게 이론의 전부 다야.